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조건이 많아지고 있는 현숙. 우리는 현숙이 너무 많이 따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현숙은 이렇게 많이 조건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쩌면 누군가가 그녀에게 같은 조건을 제시했을 때 그녀는 불쾌해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상철은 집요하게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철의 마음에 들면 만난다는 것, 어쩌면 가장 강력한 조건이 아닐까요?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현숙을 비판하기보다 현숙이 말하고 있는 조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조건을 통하여 자신의 주도권과 불안을 통제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럼 이제 현숙과 상철 두 사람의 데이트 장면을 중심으로 이 조건이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자, 우리 현숙 따지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3화에서 상당히 많이 조건을 이제 주렁주렁 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아니, 물론 나는 솔로가 이제 결혼하러 온 것이긴 한데, 이렇게 조건을 많이 달면 이거 남자들이 맞춰서 할 수 있겠나? 이후에 우리 상철이 3자 데이트 중에 이제 지뢰를 밟죠. 저는 이제 노력파라서 라고 하니까 더더욱 현숙이 이 남자랑 노력해주지 않을까? 라고 뭔가 이제 본전을 뽑는 듯한 그런 의심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회계사답게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이 계산기가 탁탁 돌아가는 거죠. 삐리삐리삐리 하면서 야 이건 영업이익 난다. 이거 순이익 난다 하면서 말이죠. 왜 그녀가 이렇게까지 조건을 내세우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저와 같이 현숙과 상철님 데이트 장면을 중심으로 필요하다면 이전 장면도 같이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수님과 상철님의 데이트는 사실은 1대1 데이트가 아니었죠. 자, 우리 정숙 누나랑 함께 하고 있는 3자 데이트인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현숙의 되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은근히 정숙을 많이 의식해요. 이런 것도 되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왜 그녀는 정숙에 대해서 집요하게 의식을 하는 걸까요? 물론 3자 데이트인 이상 자기 외에 다른 이제 여성이 함께 있다는 것이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는 저라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왜 집요하게 정숙을 쳐다보는 장면들이 그 이후에서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숙에게 서 정숙은요, 현숙의 조건과 같은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불편하지만 충족시키고 넘어야 될 존재인 거죠. 현숙이 조건을 달아서 상철을 설득시키고 동시에 상철이 그 조건이 맞는지를 계속해서 간을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숙 또한 상철을 얻기 위해서 불편하지만 자기가 넘어야 될 산입니다. 현숙에게 있어서 조건은 하나의 관문이자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징검다리인 셈이죠. 그 징검다리 중 하나가 상철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정숙을 빨리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저리 가라! 경쟁자로서 조건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니아님 좀 알쏭달쏭한데요.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현숙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현숙은 집요하게 조건들을 계속 언급하는 걸까요? 현숙의 자기소개 때 처음에는 저는 그냥 괜찮게 들었어요. 그래, 앞에서 너무 존경 드립을 너무 세게 쳐서 그런지 뭐 그래, 저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3화 때 가보니까 점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양이 많아지죠. 점점점 양이 많아지고 이제는 그런 현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현숙, 정말로 그 조건을 만족했던 남자를 만난 적이 있나? 아니면 막상 연애할 때가 되면 조건이고 나발이고 다 내팽개치고 바지가랑이 붙들고 무드러지면서 제발 날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다가 또 차이고 이런 경험이 반복된 것은 아닐까? 자, 그렇기 때문에 현숙은 이 악순환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반복해 온 것은 아닐까요? 센 여자, 단단한 여자인 척해. 그래서 막 이제 자기의 어떤 포부를 막 얘기를 해요. 그 상대방이 지금 우리 상처처럼 입술을 탁 깨물면서 다 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갑자기 조건들을 스스로 이제 없애.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돼 하고 이제 붙들고 물어지지만 이미 남자는 상당히 앞에서 현숙이 보였던 그 모습에 실망을 하고 떠났던 그 경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것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저희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 생각은 의외로 현숙은 그렇게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보면 그녀에게 있어서 조건은 그녀를 옥죄는 하나의 사슬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방어막의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녀에게 있어서 낯선 무언가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우면서도 설레기도 하면서도 그러나 두려운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현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철이라든가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들의 특징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관심 있어, 알고 싶어, 가까이 지내고 싶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무너뜨려야 되네. 적어도 나의 일부를 포기를 해야지만 내가 이 남자와 함께 맞춰서 뭐 연애를 하든 같이 살아가든 할 수가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현숙은 그 두려움이 들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조건을 빡 올려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5년 나는 가정주부를 하겠다. 자,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한다기보다 제가 봤을 때 현숙은 정말 애 낳잖아요. 야무지게 둘 다 잘할 사람이에요. 애 낳으면서 또 사업가도 하면서 사업도 하면서 자기 엄마처럼 살 사람이라고요. 근데 일부러 이제 상철 앞에서는 이렇게 꽈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저는 그것이 하나의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상처가 잘 되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밀어내는 거죠. 이 마음속에. 왜냐면 내가 낯선 무언가를 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는 현숙이 삶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 막 조건을 내세웠다가 확 무너졌거나 나중에 이제 바지가랑이 멋지고 무너지고 후흥후흥 하면서 매달렸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막연하게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아 이럴 거야 아 저럴 거야 라고 하면서 동시에 어느 순간 그 조건에 질식하고 있는 게 현숙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 봅시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정숙은 굉장히 불편한 존재예요 현숙에게. 그러나 동시에 필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침 정숙이 현숙과 완전히 이제 상반된 사람이잖아요. 아 이분은 경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9기 영호의 길을 조금 가고 있지 않나. 지금 약간 민중의 지팡이냐 조류냐 해서 지금 그 갈릴 길에 있습니다. 이 자칫하면 이 조류가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정숙은 그렇게 막 쿨하게 따지지 않아요. 쿨해요 사람이 자체가. 어떻게 경찰이 되는지는 조금 신기한데 또 경찰 내에서도 좀 유연하게 좀 그렇게 조직 내에서 좀 활력을 부르는 존재로서 좀 역할을 한 게 아닐까. 또 빡셀 때는 되게 빡세기도 하고요. 즉 현숙과는 반대로 그렇게 조건에 얽매이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숙의 입장에서 정숙은 넘어야 될 산인 거예요. 왜냐? 상철과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이죠. 그냥 마음에 들면 만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정숙은 상철과의 데이트에서 지가 먼저 시계 봐요. 자기가 먼저 상철을 이제 밀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뭐다? 주도권이 전 정숙에 더 있지 않나. 실제로 인터뷰상에서도 이제 그만 알아봐야 될 것다라고 하는 등 그렇게 휘둘리지가 않거든요. 반대로 현숙은 자기가 내건 그 조건에 의해서 거의 지식당한 게 일보 직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숙은 오히려 상철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미묘하게 대화가 서로 안 된다거나 맞지 않은 부분들이 두 사람의 데이트 장면을 통해서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호감이 올랐다고밖에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제가 느끼고 있는 상철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말 노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클럽이나 이런 데도 잘 가고 이제 스키 겨울에는 이제 산악산 가고 여름에는 또 해변가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흔들고 막 스노우보드 타고 보드 타고 운동 같은 것도 은근히 또 잘할 것 같고 본인은 집돌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노는 거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즐길 거 정말 잘할 것 같아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상철님이 문란하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되게 사람이 일할 때는 딱 일하고 굉장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회계라든가 세무라든가 이쪽 일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되게 좀 유연하고 그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물론 이득이나 이 어떤 실리 계산에서는 정말 능하지만 그렇게 막 따지고 들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철이 그냥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자기 연애관에 대해서 마음에 들면 만나고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마음에 들다가 만나면 또 괜찮네. 결혼이 될 것 같다 하면 그냥 쿨하게 결혼해버리고 그렇게 이 생각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상철이 계속해서 현숙에 대해서 쩔려하는 기분이 드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상철이가 현숙 모두 말은 이렇게 하지만 계속해서 서로를 이제 붙들고 늘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두 사람이 징글징글하게 알면서 서로를 좀 놓지 못하지 않을까. 최종 선택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얽힐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반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가장 자신의 그림자와 유사한 부분을 각자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숙의 그림자는 저는 상철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돈을 만지면서도 유들유들의 사람이 동시에 상철의 그림자도 저는 현숙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 순간 이렇게 인기응변이라든가 살짝 요령껏 이제 넘겨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숙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약하다는 것도 느끼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욕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맞지 않다라고 체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기이한 커플 마치 나는 솔로 상철님과 현숙님의 관계이지 않을까 좀 비슷하게 봅니다. 두 사람도 징글징글하게 중반문까지 서로를 못 놓다가 나중에 가서 상철이 힘들게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문제 빼고는 사실 두 사람이 여러모로 케미도 잘 맞았거든요. 비록 상철님은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품절이 되었지만 저는 약간 두 사람이 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서로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만 알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이제 현숙이 또 바지가랑이도 붙들고 늘어져. 또 받아줘. 그리고도 상철은 또 딴 여자 만나. 또 그걸 보면서 화를 내. 알면서 미안하다 하면서도 또 다시 마음은 다른 여자한테 또 가. 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자, 그렇게 저는 현숙님의 눈에 정숙님은 단순한 경쟁자라기보다 내가 갖고 있는 조건, 한계, 내가 늘 내세우면서 동시에 나를 가두고 있는 그 벽을 너머에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면서도 동시에 넘어야 될 또 하나의 조건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도 저렇게 유들유들하고 또 다른 저런 모습을 보여야지만 내가 상철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네, 단순히 저 옆에 애를 내가 제껴야지만 내가 상철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정숙을 보면서 어쩌면 정숙이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없는 게 아닐까? 그리고 어쩌면 상철이 그거를 바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라고 어떤 하나의 존재 불안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숙이 집요하게 3자 데이트도 그렇고 계속해서 상철 정숙과 3자 그 데이트를 하면서 그녀가 집요하게
정숙을 의식하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현숙만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우리 정숙도 만만치 않게 의식하거든요. 근데 이 의식이 하는 정도가 현숙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현숙이 훨씬 더 많이 정숙을 의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숙도 뭔가 느낌이 쎄한데 자꾸 옆에서 살기가 느껴지는 자꾸 눈빛이 자꾸 나한테 날아오는데 라고 해서 쳐다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자 대 여자로서 좀 경쟁하는 의식도 없진 않겠죠.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현숙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상철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미묘하게 정숙의 말을 어기장을 놓고 나는 뭐 확신의 강아지 상입니다 라고 이제 쫑크를 주거나 계속해서 정숙을 제거하려고 하면서도 막상 상철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못한 이유가 좀 그렇지 않을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현수님께, 그리고 혹시라도 현수님과 조금 자기가 성향이 유사하다고 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자, 뭐냐면 그러면 이제 현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이죠. 저는 현수님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현수님이 남자를 만났어. 남자를 만났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 남자가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듭니다 라고 하면서 현수님이 제시했던 조건에 한 5배 정도를 더 많이 제시를 해본다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느낌이 어떨까요? 상철님이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앉아. 그다음에 1번 조건 키가 얼마 이상일 것 통과. 2번 조건 직업이 뭐 어떨 것 통과. 3번 이거는 생각 못했는데요. 자, 이거를 2배로 만족시킨 분이 나왔네요 하면서 우리 현숙이 조건이 추가가 되는 것처럼 3-1 하고 3-2 조건이 갑자기 막 추가가 되는 걸 생방송으로 보는 거예요. 즉 현숙보다 2배는 더 빡센 분을 내가 만났다 생각한다면 현수님은 어떤 기분일까요? 어쩌면 현수님의 조건들에 대해서 제가 2가지 조건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남자한테 까여봤다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는 제대로 진짜 자기를 이제 포기할 만큼의 어떤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2번째라고 본 이유기도 해요. 즉 이러한 많은 조건들이 의미하는 말은 한 번도 내가 무너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이지 않을까요? 현수님의 삶은 굉장히 이제 풍요롭고 또 좋은 어떤 상류층이라 볼 수 있는, 또 강남에 사시기도 하고 또 캐나다에 사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을 갖췄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 조건들이 이제는 현수님을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늙어지고 있으며 그 이상의 단계로 은연중에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현수님은 자기도 모르게 그 조건들을 재구성하고 주체가 되기 위해서 그 조건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때로는 내가 조건을 포기할 줄도 알고 다르게 바꿀 줄도 아는 조건의 노예가 아닌 조건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욕을 오지게 먹는 나는 솔로에 출연한 게 아닐까요? 즉 스스로 조건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며 뭘 그렇게 따져오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뭘 그렇게 이런 거에 내가 집착하고 있었지? 사는 게 원래 불안정하고 불완전하며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 말이죠. 하면서 말이죠.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 나는 솔로에 나온 게 아닐까 의심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상철님이 5배 정도 따지잖아요? 그럼 현수님이랑 성격상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뭘 그렇게 따져요? 라고. 무엇보다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 말을 상대편 남자한테 딱 던져버리지 않을까요? 그냥 만나고 마음에 들면 만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뭘 그렇게 말이 많아요 라고 우리 현수님 성격상 바로 따지지 않을까요? 동시에 그것이 상철님이 현수님께 하고 싶었던 말이지 않을까 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거 왜 하고 있지? 자, 결혼하지도 않은 여러모로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뭐냐면 현수님이 제기했던 그 수많은 조건들 중에서 단 하나만 남겨두고 남이 전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하나만 만족하면 나는 무조건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딱 하나. 나머지 다 포기해. 즉 하나의 조건이 나머지 조건들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게 제가 첫 번째로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찾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뭐냐면 상대편이 마찬가지로 단 하나의 조건을 들고 나에게 요구를 해. 근데 내가 그건 한 번도 이때까지 생각해보지 않은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 조건을 이제 예를 들어서 상처를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나는 요겁니다. 나는 조건 없는 게 조건이에요. 조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해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현숙님은 예스라고 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이 2가지를 저는 궁극적으로 여쭈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하다면 저는 충분히 두 사람은, 아니 꼭 상철님이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와 함께 만나더라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현수님이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 조건이 하는 기능이 뭐냐는 거죠. 연애를 해보지도 않고 연애를 상상하게 만드는 뭐 상상연인가? 그걸 위한 하나의 뭐 네이버 웹소설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이제 로맨스 소설을 위한 하나의 장치인가요? 현실의 연애는 다르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가 만약 그러한 꿈속 같은 연애만 꿈꾸고 실제 연애에 대해서 미묘하게 미뤄왔다면 왜 나는 미묘하게 미뤄왔을까요? 어쩌면 궁극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고, 나 자신을 내려놓을 필요도 용기도 그럴 이유도 없었던 삶들을 계속해서 지속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의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나는 솔로에 나와서라도 짝을 찾고 싶어 했던 건 아닐까요?
정말 그 조건들이 해왔던 역할이 뭔지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어떤 상처도 없는 아름다운 세상과 같은 조건과 그런 배경과 그리고 실제로도 삶도 그 어떤 흉터도 나지 않는 그 어떤 실패도 없는 삶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어느 순간 어쩌면 나는 만들어진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닐까? 마치 트루먼 쇼처럼 말이죠. 물론 이건 함부로 제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현수님의 삶을 이제 겨우 이제 삼아봤는데 다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좀 잘못된 얘기긴 하죠.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쭈고 싶은 게 있다면 정말로 현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이 어떤 좋은 남자이든 상처이든 뭐든 간에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선 나를 비워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그 조건들을 달 게 아니라 상대방의 조건을 내가 들어줄 수가 있을 때 현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남자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중간에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현수님보다 조건을 2배는 한 5배는 더 많이 다는 남자를 보면서 현수님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지금 상철님이 현수님을 보면서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현수님이 했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조건 하나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평생 나랑 함께 살 수도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생각할지를 모른다면 한 입을 덮고 자도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자식 관계, 인간관계 전반에 걸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수님이 자꾸 치명적인 실수들을 인간관계에서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게 뭐다? 여자들이 영철에 대해서 물어보러 왔을 때 현숙이 엉뚱한 정보를 풀잖아요. 굳이 자기가 확신이 없으면 안 풀면 되는데 굳이 그걸 얘기를 한단 말이죠. 본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깐깐하게 조건을 달고는 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현수님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현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바로 현재 내가 남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나를 대하면 내 기분이 어떨까? 어떤 감정일까를 살펴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현숙 또한 은연중에 영철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가 있죠. 미망본에서도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은근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미망본에서만 나오는 모습이에요. 영철에 대해서 은근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현숙이 만약에 상철과 잘 안되면 영철도 한번 고려를 해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숙과 상철과의 관계는 조건을 내려놔도 여전히 나는 현숙인가? 여전히 나는 나인가? 아니면 조건이 없으면 나는 나가 아닌가? 라는 그 질문에 어떻게든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두 사람의 관계에 조금 희망점이 있다면 저는 가장 유사한 기수가 나는 솔로 26기 영숙과 영수와의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26기 리뷰할 때 욕 오지게 먹었거든요. 아니 매니아님, 그 당시에 영수가 분명히 영숙과 4화 때 데이트를 하고 난 후에 여자로 안 느껴집니다. 직장 동료로서 대화를 했다고 했는데 왜 두 사람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 리뷰 개판을 아니에요 라고 욕 오지게 먹었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두 사람 잘 사귀고 있죠? 그렇죠? 저는 조금 이 두 사람 관계가 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약간 조금 희망 어린 시선을 좀 보고 싶긴 해요. 제 개인적인 소망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 관계의 관건은 현숙이 얼마큼 이 방송 내에 스스로를 내려놓고 조건이 없더라도 나는 나일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갈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숙의 조건은 상대를 고르기 위한 장치일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일까요? 그리고 상철의 조건을 따지지 않는 연애는 자유일까요? 아니면 책임 회피일까요? 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늘 같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늘 조건을 세우고요. 여유로운 사람은 조건을 무시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림자일 수 있죠. 연애 프로그램은 결국 인간관계의 축소판입니다. 직장, 연애, 친구, 부모, 자식 관계까지 말이죠. 우리는 상대를 평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두려움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조건을 내려놓아도 내가 나을 수 있는가? 그것이 관계의 본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은 아마 우리 영수아재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 것 같은데요. 짬뽕도 뺏기고 짜장면도 반은 나눠 먹고 여러모로 좀 서글픈 서사를 이번 3화 때 밟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수 아니면 영호와 영숙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동영상은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뜻깊은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세계를 구조로 해석하는 채널 이상한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